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전자책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종이책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면서 휴대성, 보관성, 환경오염과 간단하게 출판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전체 출판 시장에서 전자책 비율이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도비 인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전자책을 만들고 전자책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면 나오는 처음 화면이 되겠습니다. 인디자인에서 문서를 처음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즈가 되겠죠. 요즘은 책들도 여러 가지 판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를 잘 지정을 하셔야 나중에 어떤 기기에서 보든지 깨끗하게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하는 판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있는 더 많은 사전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쇄, 웹, 모바일 세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종이책으로 출판을 하고자 한다면 인쇄를 잡으셔야 되겠고요. 웹에서만 보겠다 할 때는 웹을 주시면 되겠고, 모바일에서 볼 경우에는 모바일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A4로 잡아 볼게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게 되면 방향이 나오게 되죠. 세로로 긴 방향으로 만들지 가로로 긴 방향으로 만들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인딩 부분이 있죠. 책을 묶을 때 어느 방향으로 묶을지 여기서 설정을 해주죠. 우리나라는 좌측으로 보통 책을 묶죠. 자, 바인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주보기인데요. 책을 펼쳤을 때 양쪽 면이 다 보여야 될 경우에는 마주보기로 주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한 페이지씩 보이게 하려면 페이지 마주보기를 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해당 작업 사이즈 아래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나오게 되죠.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명암 사이즈도 있고요. 일반적인 사이즈,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있죠. 여러분이 여기서 골라서 해당 템플릿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템플릿들은 미리 디자인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레이아웃 그대로 가져와서 쓰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런 템플릿들은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저작권 영향 없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페이지를 미리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여기는 방향이라든지 바인딩, 마주보기, 페이지는 나중에 문서를 연 다음에 다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백 및 단을 누릅니다. 그러면 새 여백 및 단이라고 나와요. 자, 일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인디자인의 기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강의 화면이라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이 위쪽 부분은 가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작업하기 위한 도화지가 되는데요. 자, 안쪽에 보면 선이 있죠. 이 테두리 선 같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여백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HWP나 워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여기에 커서를 클릭을 하시고 글씨를 쓰게 되면 그 바깥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이 여백선 바깥으로는 글씨를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디자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출판이나 전자책 쪽에 인디자인을 쓰는 이유는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인디자인을 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글씨를 하나 써볼게요. 자, 글씨를 썼습니다. 이 글씨를 내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인디자인의 장점이죠. 마치 그래픽 프로그램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워드 프로세서와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본 단축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많이 있지만 이 기본 단축키는 반드시 익히셔야 하겠죠. 인디자인을 이용하다 보면 확대 축소를 해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모니터는 가로로 되어 있고 여기 작업하기 위한 책 같은 것들은 전부 세로로 긴 사이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줄여야 되고 작업을 할 때는 또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컨트롤 0입니다. 자, 이것은 도화지를 화면에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컨트롤 1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1은 100% 사이즈죠. 자, 여기 탭 보시면 100%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확대 축소가 되겠어요. 컨트롤 키보드에 있는 백스페이스 옆에 플러스, 그 다음 그 옆에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대 축소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많이 확대를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가려진 부분을 보려고 할 때 아래쪽에서 여기 있는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게 되죠. 자, 이건 굉장히 불편하죠. 작업하는 도중에 이걸 움직이고 또 작업하고 하려면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축키를 이용하죠.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 어떤 툴이 선택되어 있던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손바닥으로 여기 있는 도화지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움직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손바닥으로 도화지를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이 손바닥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대 축소인데요. 아까 같이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 화면의 중간을 기준으로 확대가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확대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여기 있는 돋보기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 부분만 확대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작업을 할 때마다 클릭 드래그해서 확대하면 불편해서 작업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돋보기로 바로 가는 단축키가 되겠어요. 자, 키보드의 스페이스는 뭐였죠? 손바닥이었죠. 이 키보드 스페이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같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돋보기로 바뀌어요. 여기서 바로 확대하고 키보드에서 손을 띄게 되면 원래 툴로 돌아가게 되겠죠. 손바닥 툴은 툴 팔레트에서 여기 있는 툴이 손바닥 툴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돋보기 툴은 여기 있죠. 자, 단축키는 스페이스 컨트롤 두 가지 단축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툴이 선택되어 있던 스페이스 누르고 움직일 수 있고요. 스페이스 컨트롤 누르고 확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축소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른 상태에서 Alt 키를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중간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클릭하면 마이너스. Alt 키만 띄면 플러스 클릭.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클릭해서 확대할 수 있고요. 축소할 때는 스페이스 컨트롤 Alt 누르고 클릭해서 원하는 만치만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측 끝부분을 확대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손바닥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 여기 와서 또 작업을 해야 되죠. 자, 이것도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자, 이렇게 확대한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스페이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나오게 되죠. 자, 손바닥을 클릭하고 움직이지 않고요. 기다립니다. 그러면 도화지가 축소가 되죠. 그리고 빨간색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빨간색 박스 위치가 확대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위치를 가져온 다음 키보드에서 손을 띄게 됩니다. 마우스도 손을 띄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아까 이용하던 300% 사이즈에서 원하는 위치만 확대가 되겠죠.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스페이스 누르고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기다립니다. 축소됐죠? 자,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 놓고 마우스에 손을 띄게 되면 바로 원하는 위치에서 확대한 상태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단축키는 작업하면서 수천 번도 더 쓰는 단축키들이에요. 무조건 외우시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익숙하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단축키만 잘 이용하셔도 작업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작업 환경을 보도록 할까요? 자,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 메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좌측이 아까 말씀드린 툴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도구들을 선택을 했을 때 그 도구에 대한 세부적인 조절은 여기 있는 컨트롤 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다양한 기능들은 여기 있는 창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창들을 열어서 거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파일을 열었을 때 그 파일에 대한 제목과 확대 축소된 퍼센테지가 여기에 보이게 되죠. 자, 이것은 탭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이 부분은 작업 공간이 되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내가 작업하기 위한 도화지가 열려 있고요. 나머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빈 공간들은 여러분이 책상 위에 도화지를 얹어 놓고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상에다가 어떤 작업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우리는 실제 도화지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회색 공간은 빈 공간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출력하거나 프린트해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부터 써보도록 할까요? 자, 전자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텍스트죠. 글을 쓸 수가 있어야죠.
자, 여기 있는 툴 팔레트에서 T라고 있죠. 자, 이게 문자 도구입니다. 이 T라고 쓰여 있는 문자 도구 버튼은 어도비에서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도비 프로그램은 하나만 제대로 익혀두시면 나머지는 훨씬 쉽게 적응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타입 툴을 누르고요. 이 문자 도구로 그냥 클릭을 하면 글씨를 쓸 수는 없습니다. 인디자인에서는 텍스트, 글씨도 일종의 물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물체로 박스를 그려주고 그 박스 안에 글씨를 쓰게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박스가 그려지게 되죠. 자, 돋보기 툴로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입력하는 방법은 일반 텍스트 입력하는 워드 프로세서나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글씨를 입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절은 위에 있는 컨트롤 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폰트라든지 폰트 사이즈, 행간, 자간을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는 전부 다 나오지 않고요. 간단하게 자주 쓰이는 기능만 나오게 됩니다. 텍스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절을 할 때는 창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문자 및 표에서 문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문자에 대해서 조절하는 좀 더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조절들은 상단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할 때는 여기 있는 문자 창을 열어서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텍스트를 이렇게 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서체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서체 중에 원하는 서체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볼드체, 이태릭체 이런 것들은 서체가 지원을 해야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기본 크기 중에 원하는 크기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행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 넓이가 있고 그 옆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고와 장평이 있겠죠. 자고는 글씨의 높이가 되겠고요. 장평은 글씨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간이 있겠죠.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상단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부가적인 기능으로 기준선 이동, 기울이기가 있습니다. 기준선 이동은 텍스트를 이렇게 긁었을 때 나오는 하단 박스선을 기준으로 글씨를 위쪽으로 올려주거나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로 위치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결이 흐르는 듯한 그런 모양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할 수 없는 회전 기능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글씨만 회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울이기 기능이죠. 원하는 글씨를 선택하고 각도를 주시면 원하는 기울기만큼 글씨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문자에 대한 기능이 되겠어요. 그 다음은 단락 기능이 있겠죠. 또 창에 들어가시게 되면 문자 및 표에 보시면 단락이라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단락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엔터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엔터가 들어가게 되면 그 엔터와 엔터 사이가 단락이 되겠습니다. 인디자인은 텍스트 박스를 그리고 텍스트를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텍스트가 이 박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박스 사이즈에 비해 텍스트가 짧죠. 자, 이 경우에는 텍스트가 계속 가지 않고 아래로 넘어갔기 때문에 엔터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보시면 텍스트가 박스 끝까지 간 다음 아래줄로 넘어갔죠. 자, 이 경우에는 엔터를 넘긴 게 아니고요. 텍스트 박스 때문에 밀려서 아래줄로 넘어가게 된 거죠. 원래는 이까지 쭉 이어져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박스가 작아지게 되면 글씨를 밀어서 그 글씨가 아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엔터와 엔터의 사이, 이게 바로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 단락에 대해서 조절을 할 때는 이렇게 긁지 않아도 되는 거죠. 커서가 단락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락 팔레트에서 그 부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좌측 정렬하면 좌측으로 정렬을 하는 것이고요. 중앙 정렬하면 중앙으로 맞추게 되겠죠. 우측 정렬하면 우측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른 줄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지금 이 줄에만 영향을 갖죠. 이게 지금 하나의 단락이기 때문에 이 단락에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락에 적용하는 기능들은 커서로 긁을 필요 없이
커서가 그 단락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양측 정렬을 하면 그 단락에 있는 텍스트를 당겨서 양쪽 끝에 맞춰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균등 배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마지막 줄을 어디에 배치시킬까죠? 자, 지금은 단락이 두 줄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 줄이 될 경우에는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똑같은 텍스트를 한번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계속 이어지는 상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자, 이때 균등 배치, 중앙 정렬, 우측 정렬하면 이 단락의 마지막 줄을 어떤 식으로 정렬할지를 만들어 주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단락만 들여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해당 단락만 안쪽으로 들어가죠. 자, 이게 들여쓰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우측 들여쓰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만 안쪽으로 들여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락 앞뒤 간격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라고 그랬죠. 이 단락과 앞쪽과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치를 올리시면 앞쪽 단락과 간격을 줄 수가 있고요. 이것은 뒤쪽 단락과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지나 책에 보시면 중요한 문장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게 전부 이 단락 기능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첫 줄 들여쓰기죠. 자, 이걸 주시면 첫 줄만 안쪽으로 원하는 만치 들여써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단락 표시 문자 만드는 건데요. 자, 이거는 몇 줄 크기로 몇 글자를 키워줄 건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두 줄 크기로 글씨 크기를 키워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죠? 이렇게 제일 앞 글자만 커지게 되죠. 그것을 두 자, 세 자, 네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건 많이 보셨죠? 잡지 같은 데 보면 강조할 때 많이 나옵니다. 자,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기능들이 좀 더 많지만 이 정도만 해도 기본적인 문서 편집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장짜리 문서를 만들면 모르겠지만 책 같은 것을 만들 경우에는 한 장짜리는 없죠. 여러 페이지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 페이지 팔레트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창에 가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선택하시면 페이지 팔레트가 열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없음이라고 있죠. 여기 있는 페이지를 들어다가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아래 하나가 더 나오고요. 여기서 스크롤을 움직여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두 페이지로 늘어났죠. 자, 그 다음에 원하는 페이지 계속 얹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해당 페이지만큼 페이지 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일이 끌어당기는 게 싫고 한꺼번에 증가를 시켜야 할 경우에는 이 페이지 팔레트 우측 상단에 있는 줄 4개 버튼 누르시고 페이지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원하는 장수만큼 만들 수 있고요. 어디에 삽입할지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라고 써있죠. 저는 2페이지 뒤에 10페이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10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 삽입을 어디에 할지 물어보죠. 4페이지죠. 지금 우리는 2페이지 뒤에 추가하기로 했죠. 그러면 낮춰서 2페이지 뒤에 추가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원하는 만치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를 이동을 할 때는 그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겠고요. 내가 현재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보시고자 할 때는 아래에 보시면 5라고 나오죠. 지금은 5페이지에 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자, 이것은 한 장짜리 페이지입니다. 자, 나는 펼쳐진 상태로 책을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는 상단 메뉴에서 파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문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페이지 수가 나오고요. 그 옆에 페이지 마주보기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페이지가 펼쳐진 상태로 나와요. 자, 미리 보기 할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페이지가 펼쳐진 상태로 보이게 되죠. 그 다음 페이지 팔레트도 보시면 양쪽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전자책 같은 경우 이렇게 펼쳐진 상태로 나오는 것도 있고 단페이지로 나오는 것도 있죠.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백도 여기서 다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여백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페이지 크기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설정해서 설정을 안 하셨을 경우에는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바꿔줄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크기나 방향을 바꾸면 레이아웃이 다 달라지니까 레이아웃 수정을 다시 하셔야겠죠. 네, 그런 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책을 만들 경우에 꼭 필요한 게 마스터 페이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각 페이지마다 내용을 전부 쓰게 될 텐데요. 자, 보통 책들 보시면 장 제목이 나오고 항상 동일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 페이지도 써야 되겠죠. 자, 이걸 일일이 페이지마다 다 가서 작업한다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자, 그래서 마스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필요 없는 페이지는 일단 지워 볼게요. 자, Shift 누르고 원하는 페이지 처음과 끝을 찍은 다음 휴지통 버튼 누르면 지워줄 수 있죠. 마스터로 작업하는 것은 모든 페이지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마스터에서 작업을 하고 그 마스터를 꺼내 놓으면 전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동일한 작업을 두세 번씩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페이지 번호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마스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스터로 들어갈 때는 마스터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스터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아래쪽에 보면 A 마스터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동일하게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페이지 번호부터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요. 여기에 페이지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페이지를 추가를 했을 때 페이지 번호를 우리가 일일이 넣을 수는 없고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기능이 문자에 있는 특수 문자 삽입에서 표시자로 들어가면 현재 페이지 번호라고 나와요. 이걸 지정을 해주면 자동 페이지를 하라는 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해볼게요. 현재 페이지 번호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라고 들어가죠. 이 A를 이렇게 해서 A라고 써도 되죠. 하지만 이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페이지 번호를 넣으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글자예요. 그냥 A라고 쓰면 적용이 안 돼요. 반드시 특수 문자 삽입에 있는 표시자에서 현재 페이지 번호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에 서체와 사이즈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서체를 지정을 하고요. 사이즈는 잘 보이게 좀 더 크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원래 페이지 번호를 이렇게 크게 주지는 않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마스터 페이지로 증가할게요. 자, 이렇게 계속 올립니다. 자, 아까는 어떤 걸 당겼죠? 여기 있는 없음 부분에 있는 걸 당겨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마스터에 있는 걸 당겨왔죠? 자, 다시 1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페이지 와 있죠? 올려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자동으로 페이지가 생성이 되죠? 자, 우리가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한 건 아니지만 알아서 카운팅이 됩니다. 여기 페이지에 있는 이 번호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간에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마스터를 끌어다가 3과 4 사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끌고 온 마우스 커서를 2페이지에 가져가면 우측에 여기 선이 하나 나오게 되죠. 자, 그렇죠? 이 선이 그 사이에 페이지를 넣으라는 뜻이에요.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3페이지로 하나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또 바뀌죠. 자동으로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스터 페이지의 장점이죠. 모든 페이지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미리 마스터에서 넣어주게 되면 그 마스터를 끌어오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목을 쓰는 경우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요. 자, 지금 마스터에 들어온 거예요. 자, 돋보기로 좀 확대를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책 만들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선 같은 거 이렇게 많이 그리시죠? 자, 여기 선이 있네요. 선 도구를 이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직선을 그려야죠. Shift 누릅니다. 딱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선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선 모양 보이죠? 자, 이거를 2포인트로 줄게요. 그 다음 이것은 점선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이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돼요. 점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0 해서 화면에 도화지를 채웠습니다. 자, 지금 마스터 상태예요. 자, 이제 1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어때요? 들어가 있죠? 2페이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3페이지도 들어가 있고 4페이지도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A라고 써 있는 이 마스터 페이지에는 전부 이 마스터에 적용된 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3페이지 부분은 이걸 빼고 싶어요. 여기에는 중간 광고를 넣고 싶어요. 자, 선택을 하면 선택이 되나요? 안 됩니다. 마스터에서 작업한 걸 페이지로 가져왔을 때는 그 부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마스터를 꺼냈을 때는 각 페이지에서 마스터에서 적용돼서 가져온 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선택 자체가 안 되죠. 마스터는 마스터에서만 바꿔줄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서만 없애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는 마스터를 없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없음 페이지를 들어다가 마스터 위에 얹어주세요. 그러면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놓으면 중간에 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이고요. 그 페이지 위에 얹으면 없는 상태로 바꾸라는 거예요. 얹어볼게요. 자, 그러면 마스터가 아니고 없음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마스터에서 적용했던 것들이 전부 없어지죠. 그러면 페이지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번호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페이지 팔레트에 있는 번호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간에 없음이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만 마스터를 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스터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추가하면 지금 없음이 2개가 추가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마스터와 없음을 추가를 하고 뺄 수가 있습니다. 다시 Shift 누르고요. 휴지통 누르면 지워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용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레이아웃을 만드실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기존에 있는 책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책 편집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책을 만들게 되면 보고서 같이 만들게 되죠. 그냥 텍스트만 쭉 이어지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책을 만들다 보면 그래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도형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사진이나 그림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런 사진이나 그림 가져오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팔레트를 보시면 박스에 X라고 그려져 있죠. 이것은 사진을 넣어주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X가 나오죠.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그림을 가져옵니다. 파일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가져오기 들어가세요. 자, 로고를 하나 얹어 볼게요. 자, 이걸 얹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하시고요. 열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그리는 박스 사이즈와 원래 이 그림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림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 박스에 그림이 다 보여지지가 않죠. 자, 그땐 이렇게 박스를 키워주면 그림이 보여요. 그리고 마우스를 그 안으로 가져가면 손바닥으로 바뀌죠. 중앙 쪽에 가져가면 손바닥으로 바뀌고요. 바깥쪽으로 가져가면 그림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앙 쪽에 손바닥을 놓고 클릭 드래그를 하면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그 안에 그림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사이즈를 조절을 해볼까요? 자, 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바운딩 박스의 변 부분을 잡고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가려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여기에 얹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나 사진 전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가 너무 커요. 자, 그래서 사이즈를 줄이려고 여기 있는 코너를 잡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박스만 줄어들고 안에 있는 그림은 전혀 영향이 없죠. 그럴 때는 상단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 이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그건 귀찮아요.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코너를 잡아요.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로 바꿔요. 마우스에 손을 띄게 되면 바로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죠. 자, 간단하죠? 다시 키워볼까요?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깨지게 나오지만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은 빨리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해상도를 낮춰서 그런 건데요. 실제 프린트하거나 PDF로 보내거나 인쇄할 때는 깔끔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여서 좀 지저분해 보여서 깔끔하게 보면서 작업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상단에 보기 누르시고요. 여기서 화면 표시 성능으로 가신 다음 고품질 표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나오게 되죠.
그 대신 이렇게 했을 때는 컴퓨터에 약간의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일반 표시로 놓으시는 게 PC 속도를 늦추지 않고 빠르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실 때는 똑같이 이렇게 텍스트 박스 그리시고요.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림을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자,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조금만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텍스트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자, 이 텍스트들이 이 그림을 기준으로 이쪽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아래에도 들어가는데 이 텍스트가 전부 연결이 돼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글씨를 쓰고 조절을 해서 복사해서 여기에 나머지 붙여야죠.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링크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텍스트를 우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레이아웃 잡을 때 아무 텍스트나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막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텍스트 같지가 않고 제대로 레이아웃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 의미 있는 내용을 쓴 것 같이 띄어쓰기, 마침표, 쉼표, 엔터 같은 것들을 적절히 넣어서 가상의 텍스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넣어주시면 레이아웃 잡기가 훨씬 편리해요.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만드시고요. 상단 문자 메뉴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라고 있어요. 자, 이걸 해볼게요. 자, 그러면 텍스트가 채워지죠? 내용을 볼게요. 관용은 미덕이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이런 문구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마치 실제 내용이 있는 텍스트 같이 이렇게 연출을 해준 거죠.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 잡을 때 이용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 아래쪽에 또 텍스트가 써질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 박스의 우측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 플러스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 박스 안에 글씨를 다 못 넣었다는 얘기예요. 넘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부분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링크를 왜 이용을 하느냐 하면 이대로 그냥 이용하면 모르겠지만 작업을 하시다 보면 선택을 해서 폰트도 바꿀 수가 있고요. 텍스트 사이즈도 바꿀 수 있죠. 자간도 느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넘치거나 하는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 다시 붙여줘야죠.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링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텍스트 박스 선택을 하면 여기에 빨간색 플러스가 나오죠. 자, 이걸 찍어주세요. 마우스로. 그것은 선택 툴로 하셔야 됩니다. 인디자인은 기본 툴은 항상 선택 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빨간색 플러스 눌러줍니다. 그러면 마우스 옆에 텍스트가 붙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연결될 박스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링크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네요. 자, 이 링크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넘치는 부분이 뒤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플러스 없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박스를 줄이면 넘치는 부분은 아래로 넘어가게 되고요. 늘리면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가져와서 메꿔주게 되겠죠. 그러면 서체도 바꿔보고 사이즈도 변형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또 바꿔야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문 내용은 서체나 사이즈를 똑같이 하죠. 자, 텍스트 위에 마우스를 얹고요. 한 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커서가 깜빡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그러면 단어가 선택되죠. 자, 이번엔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줄이 선택됩니다. 그 다음 네 번.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단락이 선택되죠. 단락은 앞서 엔터와 엔터의 사이 그 부분이 단락이라고 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을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전체가 선택되네요. 스크롤을 내려볼게요. 어때요?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박스에 있는 텍스트까지 전부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이즈 조절되고요. 폰트도 조절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행간도 바꿔줍니다. 줄 간격이죠? 그러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죠. 글씨 사이즈를 좀 더 줄일까요?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 다음 자간도 조절해 볼까요? 상단 컨트롤 패널 보면 여기 자간 있죠? 자간을 조금만 늘릴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책은 이렇게 해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텍스트에 대해서 뭔가 바꿀 때마다 일일이 복사해서 그 다음으로 넘겨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전부 이렇게 링크로 작업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작업된 상태로 보고 싶은데 지금은 여기 안내선들이 막 나와 있어서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럴 때는 좌측 툴 팔레트 아래에 보시게 되면 단추가 2개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버튼은 표준입니다. 안내선까지 전부 보이는 거고요. 우측은 미리 보기가 되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안내선들 전부 가려지고 실제 인쇄하거나 프린트하거나 PDF로 넘겼을 때의 상태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제대로 작업이 되고 있는지, 레이아웃 모양이 괜찮은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는 안내선이 있는 게 더 편하겠죠. 그때는 표준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 프리뷰 상태가 보기가 편하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인디자인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디자인에서 그림이나 사진을 가져와서 얹었을 경우에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슬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슬 모양이 있죠. 자, 이 사슬은 링크가 되어 있다는 표시인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제가 가져온 이 그림은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 이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 그림을 이 안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나와요? 링크 표시 없어졌죠. 자,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은 나중에 프린트하거나 인쇄를 하면 지저분하게 나오거나 아예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PDF로 넘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책을 만들게 되면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들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얹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졸업 앨범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사진이 몇 개나 얹힐까요? 수백 개가 얹히게 되겠죠. 자, 그 사진들을 여기에 일일이 다 얹게 되면 용량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해상도가 높은 사진일 경우에는 사진 하나의 용량이 1메가, 2메가, 3메가도 되는데 그거를 전부 이런 식으로 얹어버리면 한 페이지에 사진을 10장을 얹으면 1메가짜리만 해도 한 페이지가 10메가가 되는 거죠. 100페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기가가 되는 거죠. 파일 하나가 1기가면 아예 열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디자인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하면 이렇게 그림을 가져와서 얹게 되면 이 그림의 프리뷰를 얻는 거예요. 이 그림의 용량을 아주 줄인 단순화된 그림을 만들어서 그걸 여기다 얻는 겁니다. 거의 용량이 없을 정도로 1, 2kg 정도 되는 용량의 그림으로 만들어서 얻는 거죠. 그러면 속도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작업할 때 아무 영향이 없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PDF로 넘긴다든지 프린트하거나 인쇄해야 할 때는 그 상태로 인쇄를 해버리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거나 아예 인쇄 자체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하거나 인쇄하거나 PDF로 넘길 경우에는 인디자인에서 다시 작업합니다. 프린트를 쭉 해요. 또는 PDF로 쭉 만듭니다. 쭉 이렇게 만들어요. 전자책 만들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여기에 프린트하거나 PDF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원본이 아닙니다 라고 내부적으로 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원본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게 되면 어느 위치에 어디에서 가져왔다. 그 경로가 이 안에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인디자인에서는 그 파일을 다시 가져와서 요 모양 그대로 다시 프린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텍스트를 프린트하거나 PDF로 만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용량이 큰 사진을 대량으로 얹어도 인디자인 파일은 1, 2메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 속도도 빠른 거죠. 자,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포토샵과의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불러드린 이 그림이 나중에 프린트하거나 인쇄할 때도 이 위치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며칠 동안 공들여서 작업한 걸 전부 날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상단 창 메뉴 눌러보시면 여기에 링크라고 있죠? 링크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책에 얹혀진 그림들이 여기에 전부 나와요. 지금 제목이 나오고 몇 페이지에 얹혀 있는지 여기 보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들고 이 폴더 안에 넣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음표 나오죠. 못 찾는 거예요. 컴퓨터는 바보입니다. 그 위치에 그대로 있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럼 폴더 안을 보면 되지 하겠지만 컴퓨터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원래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 데서나 그림을 가져오게 되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지웠다거나 하게 되면
그 그림은 얹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가져다 놓기 전에는 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디자인 만드실 때는 항상 다음 순서대로 만드시는 게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폴더를 하나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책 제목을 쓰세요. 자, 폴더 이름을 전자책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디자인을 작업을 하실 때 반드시 인디자인 파일도 이 폴더 안에 저장을 하는 거죠. 파일 저장합니다. 그 다음 해당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저장을 하세요. 여기도 전자책이라고 똑같이 쓸까요? 자, 인디자인은 확장자가 뭐라고 붙죠? INDD라고 붙죠. 이게 인디자인 확장자입니다. 하지만 확장자가 INDD로 되어 있는 것은 인디자인이 있어야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INDD 인디자인 파일과 지금 얹은 그림 파일이 같이 들어가 있죠. 항상 이 상태를 만들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이 폴더 안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파일을 옮긴다든가 다른 컴퓨터로 가져간다든가 할 때도 이 폴더만 가져가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나중에 가져가실 때 이 링크를 보고 다 어디 있는지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작업을 할 수가 없죠. 반드시 꼭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미 경로가 달라진 건 지금 어떻게 고칠까요? 그림을 선택하시고요. 우측 상단 메뉴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창이 나오죠? 경로를 바꿀 그림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 다시 복구됐죠? 이렇게 해서 경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표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고를 때 제일 처음 접하게 되는 부분이 어디죠? 표지죠. 그래서 표지를 좀 더 잘 만들면 사람들에게 더 관심도 끌고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표지가 중요한데 표지는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 표지 부분은 배운다고 잘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교보문고에 들어와 봤는데요. 책들을 보시면 표지가 굉장히 다양하죠. 자, 표지는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책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전달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에 더 띄게 할 건지, 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표지를 만드실 경우에는 기존 책 표지들을 많이 참고하면 좋습니다. 자, 우선 표지에 들어갈 거는 제목이죠. 자, 기본적으로 제목은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꾸미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광고하고 홍보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첫 번째로 이 책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를 하나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들어가고요.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제목이죠. 제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 책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자, 이 경우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렇게 함축적인 내용을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 책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게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문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경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까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디자인이죠. 이 제목을 표현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과 뭔가 연관되는 그런 그림을 배경으로 넣어주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손목 시계의 교양이니까 시계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얹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 경찰하는 마음은 여성 경찰들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 배반은 이 책 내용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생각의 시크릿은 뭐 이런 식으로 또 책 내용들을 표현을 했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배경을 주로 놓고 그 다음에 제목을 넣고 추천 문구나 또는 함축적인 내용을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표지는 마스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표지는 이런 식으로 얹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하면 뒤쪽이 생기니까 요 앞쪽으로 왼쪽에 놓게 되면 빈 페이지가 하나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제목을 넣겠습니다. 전자책 만들기 완벽 마스터, 이렇게 가상으로 제목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서체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체도 중요하죠. 주로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궁서체 종류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 내용이 딱딱한 내용들은 주로 고딕체 많이 쓰고, 자기계발서에 관련된 것들은 서체를 좀 반짝반짝한 그런 서체를 많이 씁니다. 그거는 정해진 건 없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더 키워볼게요. 자, 그 다음 책 제목이 한쪽으로 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중앙 정렬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는 이렇게 해서 끝으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정확히 중간이 되겠죠? 자, 그렇지 않고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내가 중간을 잡는다면 중앙이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아예 안대선 끝으로 붙여서 텍스트가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바로 붙이는 경우는 없겠죠. 책은 위쪽에 간격을 좀 띄워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지은이 써야 되겠죠. 또 텍스트 박스 그리고 귀찮습니다. 이거 그냥 복사해서 쓰세요. 자, 그 다음 여기다 지은이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ib교육.com 지음이라고 썼죠. 자, 그 다음 사이즈는 조절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너무 크죠. 그 다음 텍스트 박스를 조절을 해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전체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아래에서 미리 보기 만들면 이렇게 기본 모양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내용을 쓰셔야 되겠어요. 자, 또 아래로 끌어오겠습니다. 자, 책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를 쓰면 좋다고 했죠. 자, 책을 표현하는 문구를 썼는데요. 이런 거 쓰실 때는 보통 이렇게 느낌표 같은 거 많이 쓰죠. 제목에는 이런 거 쓰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문구 할 때는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이 문구를 쓰실 때 중요한 부분은 2줄 이상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줄이나 2줄이 제일 좋은데 이렇게 문장이 제대로 딱 넘어가지 않고 그 뒤에 연결되는 문장을 중간으로 끊는 거는 좋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것이 훨씬 낫지만 글씨가 좀 더 작아져야 되죠. 이럴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배치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행간은 조금씩 주시는 게 좋겠죠. 자, 문자 팔레트에서 행간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행간을 조금 줄까요? 됐죠? 네, 그 다음 미리 보기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를 좀 써주는 게 좋겠죠. 아래쪽에 텍스트를 더 넣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좌측으로 붙여서 일반적인 텍스트 같이 쓰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 아래 내용이 없고 이렇게 단순한 홍보 문구만 들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중앙으로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문구 밑에 또 설명이 들어갈 경우에는 중앙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이렇게 붙여서 쓰게 되겠죠. 자, 그 아래 내용을 또 넣을 때는 또 텍스트 박스를 또 하나 그리시면 되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써봤어요. 자, 이걸 또 사이즈 조절해서 이 부분도 폰트와 사이즈 조절해야 되겠죠. 자, 위에 있는 서체는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굵은 서체를 썼지만 아래에 있는 서체까지 그렇게 써버리면 정신이 없죠. 그래서 아래쪽은 좀 더 얇은 서체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사이즈는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자, 들어갔죠? 자, 원래 이런 설명 문구도 3줄은 잘 안 써요. 보통 한 2줄 정도를 많이 쓰는데 좀 내용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빡빡하게 쓰는 경우는 잘 없죠. 이렇게 여백을 조금 주는 게 아무래도 보기가 낫죠. 자, 이렇게 해서 제목과 강조, 설명 다 썼습니다. 지은이도 썼어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배경을 깔아볼까요? 전자책과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야 되죠. 제일 좋은 것은 본인이 사진을 직접 찍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스톡포토에서 그 사진을 찾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pixabay.com에 오시면 무료 사진들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다 할 경우에 여기에 보시면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이용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 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미지를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톡포토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셔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아니면 직접 그리는 수도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이렇게 직접 그리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서 이용을 하시는 게 제일 편리하고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 제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가 되도록이면 좋겠죠. 저는 그래서 이북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를 찾았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을 경우에는 약간 추상적인 이미지를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지금 이북 같은 경우에는 약간 IT나 사이버 이런 느낌이 나니까 사이버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이버틱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데서 이용을 하셔도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이런 이미지라든지, 그죠? 자, 이런 거의 경우에는 제목을 화이트로 주시는 게 좋겠죠. 주변이 다 어두우니까. 그 다음 여기서 확인합니다. 상업적 용도 사용 가능하고 출처 안 밝혀도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로 좀 큰 사이즈가 좋겠죠. 자, 6000에 3000 이런 게 좋겠죠. 그 대신 이렇게 최대 사이즈로 받으실 때는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물론 무료긴 합니다. 자, 다운받은 거 전자책에다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위에 이미지 박스를 그려서 그림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 박스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 파일에서 가져오기 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받은 거 있죠? 이거 열기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네요. 그죠? 자, 그런데 좀 크게 들어왔죠? 자, 여기 툴 팔레트에서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 안에 그림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크죠? 이 부분이 실제 그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간 것은 이 그림의 일부분만 지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더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옆으로 조금 움직이신 다음 자,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 그림 박스는 이만하고요. 그 안에 지금 그림만 움직이는 거예요.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클릭을 하면 박스가 보이고요. 그 옆에 있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하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그림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자,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지금 글씨를 다 가리죠? 자, 선택을 하시고 개체에 들어가셔서 배치 들어갑니다. 그러면 맨 뒤로 보내기 있죠? 맨 뒤로 보내기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얹힌 걸 지금 제일 뒤로 보낸 거죠. 얹는 순서대로 위에 얹히게 됩니다. 이 책상 위에 얹히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 배경만 Shift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텍스트만 선택이 되겠죠. 여기서 글씨색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텍스트 색을 전부 하얀색으로 바꿀 거죠. 일일이 긁어서 하면 귀찮죠. 다 바꿔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텍스트만 선택한 다음 자, 여기에 있는 컬러로 바꿔주는데 자, 여기서 바꿔버리면 배경색 자체가 바뀌어요. 박스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얀색을 주었어요. 어때요? 글씨색이 아니고 박스색이 바뀌어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글씨색만 주기 위해서 툴 팔레트에서 컬러 팔레트 바로 아래 보면 T라고 있어요. 텍스트색만 적용시킵니다. T 누르시면 까만색 나오죠. 더블 클릭. 자, 이 색상은 이런 식으로 색상 종류를 선택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컬러가 다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빨간색이다 그러면 이렇게 온 다음 이거를 올려주시는 거죠. 그럼 또 컬러가 바뀌어요. 자, 이렇게 와서 또 내려주죠.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걸 우측 상단 끝으로 가져다 붙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제일 위로 가서 붙여요.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전부 화이트로 바뀌게 되겠죠. 자, 어때요? 간단하죠? 네,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전자책 만들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편집하실 수 있으면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Shift 누르고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아래로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도 너무 내려왔다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 좀 더 위쪽으로 올리시면 되겠죠. 자, 물론 실제 작업을 하실 때는 좀 더 부족한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인디자인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간단한 책자는 이 정도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내용이라든지 장수가 많아질수록 좀 더 인디자인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더 인디자인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것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파일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내보내기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PDF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EPUB도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림으로도 저장할 수 있죠. PDF 대화용은
웹에 올리는 용도나 전자책 용도가 되겠고요. PDF 인쇄는 프린트나 인쇄할 때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PUB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정 레이아웃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고정이 돼 있는 거고요. 리플로우는 아무래도 이북이나 이런 걸로 읽을 때는 사이즈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죠. 그때마다 레이아웃을 맞춰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EPUB으로 많이 쓰시죠. 자, EPUB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게 EPUB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EPUB을 여러분이 출판하고자 하는 그 사이트에다가 올리시면 거기서 알아서 등록을 해주게 되겠죠. 자, 물론 EPUB은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요. EPUB 뷰어를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EPUB 뷰어는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셔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해 볼게요. 내보내기 옵션 나오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EPUB 설정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설정 값들을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합니다. 그 설정 값에 맞춰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EPUB 저장돼 있죠? 지금은 아무 표시 없죠? 지금 제 컴퓨터에는 EPUB을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EPUB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인디자인 사용법과 인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전자책을 만들고 표지를 만들어서 EPUB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익히셔도 기본적인 내용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장수 적은 걸로 간단하게 시작을 해서 전자책에 도전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